안녕하세요, 캡노트의 석입니다. 오늘은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급 스마트폰 짐벌이죠, 호엠 아이스테디 M7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용법이야 뭐 알아서 각자 익히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영상으로, 그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오만하게 제품을 구입을 하면 설명서는 쏙 빼놓지만 설명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용법을 말씀드린다라는 전제보다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따로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사용법을 보면요,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미 구매를 했지만 초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아이스테디 M7을 구매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용 어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엠 아이스테디 M7의 전용 어플도 일반적인 스마트폰 짐벌의 어플처럼 비슷한 UI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살펴볼게요. 왼쪽에 오토 버튼부터, 이게 이제 수동과 자동으로 오갈 수 있는 버튼인데 일반 사용자들은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최대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데 4K 60fps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잠깐 비워두고요, 위쪽으로 갈게요.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나옵니다.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 옆에는 전용 어플을 통해서 줌 또는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옆에 동그라미 3개가 겹쳐진 이 아이콘은 필터 아이콘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색 보정을 따로 안 한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필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은 뭐 보다시피 딱 보면 알겠죠? 미용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런 어플에서 제공할 때 보면 해상도가 4K일 때는 안 돼요. 보통 1080 여기서만 가능한데 호엠 조이 이 어플에서는 4K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활성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제스처 인식인데 이게 구분이 있습니다. 전용 어플에서 쓰는 것과 트래킹 모듈, 그러니까 AI 추적기로 쓰는 제스처가 좀 달라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측 끝에는 촬영 모드가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톱니바퀴, 그러니까 세팅 항목을 좀 볼게요. 세팅에 들어가 보면 또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카메라 설정이 맨 위에 있죠. 보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한글화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건 사용자에 따라서 본인의 입맛대로 또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대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울 게 없어요. 한 번만 둘러보면 되고요. 그 아래 이 짐벌 설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패턴에 맞게끔 세팅을 하면 되고요. 특정한 조건을 꼭 인지하고 작업을 해야 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면 세팅을 한번 해두고 난 다음에 자주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만 조금 신경 써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다만 조금 디테일한 세팅들이 가능합니다. 프로급의 AI 스마트폰 짐벌이다 보니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맨 아래쪽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딱히 뭔가가 없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앱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각각의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실행하게 되는지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 버튼을 한번 살펴볼게요. 길게 누르면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있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한번 짧게 누르면 역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요걸 쓰면 되겠죠. 2번 누르면 대기 모드, 이게 짐벌 배터리의 소모를 줄일 수는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12시간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쓸 일은 없었습니다. 5번을 누르게 되면 짐벌 자동 고정이 돼요. 이제 트리거 버튼을 살펴볼게요. 한 번 누르면 AI 추적을 시작하게 됩니다. 2번 누르면 자동 정렬이 되죠. 3번 누르면 축 자체가 전방과 후방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4번 누르면 초광각, 그리고 길게 누르면 모든 락이 걸려버리는 모드가 되고요. 한 번 짧게 길게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초광각 모드예요. 스마트폰이 초광각을 지원하면서 이런 짐벌을 썼을 때
축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축이 걸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측 모서리에 걸려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축의 방향을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기능은 리모컨의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와이드 앵글이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지만 제가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기능을 실행하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트리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4번 눌렀죠. 그러면 이 축이, 앞에 보이는 이 축이 원래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축 같은 게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광각을 이 트리거 버튼 4번 누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본체 측면에 있는 이 사이드 휠, 이걸 다이얼이라고 해야 될지 롤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앙에 보면 버튼 하나가 있거든요. 이걸 길게 누르면요 AI 추적기에 달려있는 필라이트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초점이나 모터 제어를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눌러서 일단 전원을 켜고 한 번 누르는 거에 따라서 각 기능을 변경할 수 있어요. 3번을 누르게 되면 일반적인 조명, 그러니까 하얀색, 노란색 이런 조명하고 RGB 여러 가지의 색온도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에서 휠을 돌렸을 때 밝기를 조정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색온도를 좀 더 바꿔줄 수 있다든지 또는 초점이나 모터 제어로 들어가면 초점을 수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모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모터 제어라는 건 쉬운 거예요. 틸트, 롤, 펜축의 각도를 수동으로 휠을 통해서 바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B 버튼입니다. 요게 타임랩스를 찍을 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라보는 방향을 타임랩스로 찍는 요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길게 눌러서 A나 B의 지점을 정하고요. 그리고 다음 지점을 위해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바라보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주면 이게 등록이 된 거고요. 이걸 2번 누르게 되면 부드럽게 A에서 B로, B에서 A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짧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휠 밑에 보면요 A, B 버튼 2개가 있거든요. 요 중에서 저 같은 경우 정면을 바라보게 일단 하고요. 좀 짧게 할게요.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버튼 하나를 길게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조이스틱을 좌측으로 제가 방향을 돌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음 B 버튼을 길게 눌러요. 그러면 등록이 된 거고요. 이제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짧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 시간 조정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무선 리모컨으로 쓸 수 있는 이 리모컨을 살펴볼게요. 측면 버튼이 본체의 트리거 버튼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누르면 추적을 하고 2번 누르면 짐벌 재정렬, 3번 누르면 축을 통해서 전후방을 바꾸게 되고요. 4번 누르면 초광각 모드가 되겠죠. 이걸 길게 누르면 추적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모드 버튼, 당연히 한 번 누르면 짐벌의 촬영 모드가 바뀌게 돼요. 3번을 누르면 360도로 패닝을 하기 때문에 인셉션 영상을 갖다 찍기에 정말 편해요. 그냥 초보자도 이거 3번 누르면 알아서 무한 패닝을 합니다. 5번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이죠. 짐벌 자동 보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측면 버튼 있죠. 요거랑 본체의 트리거 버튼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해요. 여기 있는 트리거 버튼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이드 버튼에 넣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 말고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능이 동일하다 보니 사이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기능이 트리거 버튼을 누를 때하고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누르게 되면 추적을 하게 되고 2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재정렬을 하게 되죠. 3번을 누르면 앞뒤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드럽게 전환하고 이제 4번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축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광각 모드, 초광각 모드예요. 그리고 모드 버튼을 3번 눌러서 이렇게 360도 패닝을 할 수 있는 인셉션 모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메뉴를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좋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줌 레버, 셔터 버튼, 조이스틱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줌 레버랑 조이스틱은 사실상 기능이 단순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명할 게 별로 없고요. 셔터 버튼을 한번 볼게요. 한 번 누르면 당연하죠, 촬영을 시작하거나 정지하게 됩니다. 두 번 누르면 사진 모드냐 동영상 모드냐 이걸 전환할 수 있고요. 세 번 누르면 스마트폰의 전방 후방 카메라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2번 3번 항목은요, 전용 어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어플,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에서는 이게 안 먹혀요. 유일하게 안 먹히는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딸랑 이거 두 개밖에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리모컨의 전원을 켜거나 끄는 기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초반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걸로 끄고 난 다음에 짐벌도 꺼진 줄 알았거든요. 짐벌과는 별개입니다. 근데 리모컨이 짐벌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짐벌 전원을 끄면요, 리모컨도 같이 꺼집니다. 그리고 제스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능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AI 추적기가 아닌 전용 어플을 사용했을 때의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OK를 하면 추적을 시작하고요, 200원 하면 촬영을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500원 하면 얼굴 추적을 중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전용 어플이 아니고 AI 추적기를 통해서 제스처를 쓸 때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일단 OK로 트래킹을 시작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트래킹을 멈출 때는 500원을 외치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 내에서 피사체의 구도, 위치를 바꿀 때는 황소뿔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셔터는 멀리서 보면 좀 그런 모습이에요.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뽑는, 조금 부끄럽죠? 그런 모습으로 제스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어플에서 200원을 보여주면서 촬영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것을 여기 AI 추적기를 쓸 때 200원을 보여주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스처는 각각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호엠 아이스테디 M7의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프로급 스마트폰 짐벌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용 어플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반에 제품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세팅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 좀 확인하느라고 처음에 실행한 거 말고는 딱히 써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스마트폰의 기본 어플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 스마트폰 짐벌이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용 어플 안에 모든 기능을 넣어 놨잖아요. 귀속이 되어 있는데 요즘 트래킹 모듈이 같이 출시가 되면서 꼭 전용 어플이 아니더라도 기본 카메라 어플이나 다른 어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짐벌을.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건 전용 어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의 어느 부분을 떼놔야 돼요.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호엠 아이스테디 M7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마트폰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비율로 기능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용 어플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어플, 전용 어플이 아닌 다른 어플에서 쓸 때는 쓸 수 없는 기능이 극소수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실사용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굳이 전용 어플이 필요 없더라라는 겁니다. 뭐 호엠에서도 열심히 만든 어플이겠지만 딱히 쓸 일이 없다. 그냥 짐벌 자체에 물리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리뷰에도 자막으로 남겨놨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메뉴, 세팅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외국어로 나오고 한국어는 안 되고, 문의 결과 이게 한국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좀 편하게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봤을 때 외국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첫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만, 써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짐벌을 막 쓰면서 이 작은 화면에 있는 이 메뉴들을 찾아서 이걸 다 할 거냐고. 그죠? 이것도 번거로운 일이에요. 물론 촬영 전에 기본적인 세팅 같은 걸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빠르게 좀 기동성 있게 촬영을 할 경우에 이 화면에서 슬라이드 해가며 터치해가며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상당히 번거롭다. 근데요, 제가 이 기능을 다 파악하고 나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그냥 물리 버튼에 어느 정도 다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뭔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팅 같은 경우는 전문가 영역에서 좀 상업적으로 또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팅을 좀 자주 건드려야 되겠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딱히 여러 번 손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팅을 해놓고 그냥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세팅을 찾고 메뉴를 찾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버튼만 잘 외워두면 되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짐벌에 이런 트리거 버튼이나 전원 버튼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요거나 똑같아요. 다만 이제 트리거 버튼이 여기 사이드 버튼이구나,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묵직하게 촬영을 할 때 좀 안정적으로 더 찍을 수 있거나 조금 어려운 장면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하고 이런 프로급하고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포지션이 다릅니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트럭하고 뭐 승용차하고 결국은 자동차고 사람도 탈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포지션이 조금 달라요. 접이식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조금 편하게 쉽게 찍고자 할 때 접이식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번 영상은 욕심을 가지고 좀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면 프로급이 확실히 좋긴 합니다. 다만 이런 기능들을 잘 알아두시고, 요게 들어가 있구나, 저건 안 들어가 있구나, 이걸 구분을 좀 해놔야 돼요. 해놔야지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찍은, 그리고 트래킹 모듈, 이 AI 추적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